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경찰은 무엇을 기준으로 송치 여부를 판단할까? 피해자 진술 하나뿐인 사건, 경찰이 송치를 가른 기준은 말의 양도 눈물도 아닙니다. 그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물리느냐, 사실상 이게 핵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오늘은 진술만 있는 사건의 경찰 단계에서 실무상 주로 확인되는 요소, 그리고 피의자가 그 기준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송치부터. 송치는 유죄 선고가 아닙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경찰 단계에서 다투는 건 유죄냐가 아니라 검찰로 넘길 그림이 만들어졌냐 이겁니다. 그 그림을 가르는 기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시점 교차 검증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한 시간, 장소, 동선을 CCTV, 카드 결제, 통화 기록, 휴대전화 위치와 맞춰서 봅니다. 진술이 이 자료들과 맞물리면 송치로 기울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려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밤 11시에 그 골목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는 당신 카드가 다른 동네에서 찍혔다면 그 한 줄이 진술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할 일은 단순히 결백을 호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한 특정한 시각과 장소를 객관 자료로 대조해서 충돌점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 최초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경찰은 신고와 고소장에 적힌 최초 진술이 이후 조사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봅니다. 주변 디테일은 흔들려도 핵심 경위가 오락가락하면 치명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경찰 단계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고소인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당했다고 하는지 사건의 뼈대가 들어있는 고소장은 볼 수 있습니다. 전략은 그 고소장을 뜯어보면서 세우는 겁니다. 고소장에 나와 있는 핵심인 그 시간과 장소, 경위를 무너뜨릴 수 있게 내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맞춰서 고정해두세요. 핵심 경위는 한 방향으로 정리하고 그걸 받쳐줄 객관 자료를 미리 묶어두는 겁니다. 세 번째 기준, 진술 내부의 정합성입니다. 흔히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세다고 알지만 수사관은 한 단계를 더 봅니다. 주변 묘사는 매끄러운데 핵심 동기나 전후 흐름만 어색하게 비면 오히려 이걸 학습된 진술로 의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옷 색깔은 정확하게 진술하는데 정작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매번 달라진다면 그건 오히려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만 그 어색함을 짚어내는 건 수사관 그리고 기소 뒤에 진술을 보는 변호인의 몫이에요. 피의자가 이 단계에서 할 일은 그 반대입니다. 내 얘기의 핵심 동기와 전후 흐름이 매번 똑같이 나오도록 거기부터 빈틈을 없애두는 겁니다. 네 번째 기준, 허위 진술의 동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들 헛발질들을 하세요. 그냥 사이가 나빴다, 돈 문제가 있었다, 이 정도로는 약해요. 수사관은 문서화된 동기를 봅니다. 고소 직전에 합의금을 먼저 꺼낸 메시지, 돈을 요구한 정황, 태도가 급변한 기록,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캡처와 녹취로 박아야 동기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 사건 직후의 행동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언제 신고했는지, 직후에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과 평소처럼 연락하고 만났는지를 봅니다. 진술과 행동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려요. 그래서 피의자는 사건 직후에 오간 연락과 만남 기록을 통째로 확보를 해둬야 됩니다.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은 메시지 하나가 100마디 부인보다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대화를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분만 잘라서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제출물을 당신이 미리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가진 그 대화의 앞뒤 전체를 먼저 통째로 내세요. 잘라낸 한 줄과 전체 맥락은 전혀 다른 그림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주변에 뭐라고 말했는지, 그 전원이 지금 진술과 같은지도 경찰이 보는 지점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 피의자 진술의 검증 가능성입니다. 증거 없잖아요. 이 말만 반복하는 건 방어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부인입니다. 경찰은 빈손이 아니라 검증된 말을 봐요. 그 시간 나는 여기에 있었고 이 결제와 이 통화가 있다, 이렇게 확인 가능한 디테일을 내놓으면 검증되는 순간 피해자 진술의 한 축이 무너집니다. 알리바이는 말로 주장만 하지 말고 시간과 장소가 찍힌 자료를 묶어서 한 번에 내야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이 충돌점들은 머릿속에 두기만 해선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가 주장한 핵심, 그러니까 고소장에 박힌 그 주장과 내 객관 자료를 나란히 둔 그 표로 정리해서 의견서에 붙이세요. 수사관이 한눈에 어긋남을 보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 표 하나가 길게 쓴 탄원서보다 세요. 결과가 나온 뒤의 상황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불송치가 나와도 끝이 아니에요.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받습니다. 반대로 송치돼도 검찰과 법원이 남아있고요.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진술대 자료의 그림이 그 뒤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승부는 경찰 단계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경찰은 시점 교차 검증, 최초 진술의 일관성, 진술 내부의 정합성, 문서화된 동기, 사건 직후의 행동, 피의자 진술의 검증 가능성, 이 기준들로 송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피의자가 할 일도 같은 자리에 있어요. 감정으로 호소하지 말고 상대 주장과 내 객관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자료로 박아두는 것. 진술만 있는 사건은 말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자료로 흔드는 싸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제 그 조사를 해본 경찰 출신, 그 중에서도 경찰 간부 출신인 제가 경찰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잘 조력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김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